네, 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오늘은 정한 주제는 거짓말하는 아이를 이제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양육자로서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좀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이제 비도덕적인 행동이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얘가 앞으로 계속 거짓말쟁이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습관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걱정하게 됩니다. 양치기 소년이나 피노키오처럼 또 리플리 죽은 것처럼 우리 아이가 설마 나중에 그렇게 될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들이 꽤 크죠. 그런데 이제 연령에 따라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행동, 그쵸? 행동을 거짓말이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달 수준에 따라서 거짓말이 갖고 있는 의도나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살짜리 아이한테 누가 과자 먹었지? 라고 하면 손에 이미 과자 부스러기가 다 있는데도 난 안 먹었어요. 라고 하는 모습들이 볼 수 있어요. 이런 취약전의 아이들은 고의로 부모님을 속이려고 하기보다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을 때, 금기시하는 행동을 했을 때 자기가 그 행동을 어겨서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정하는 순간 자기가 그 행동을 정말 하지 않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거짓말 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른의 관점에서 보는 방식과 조금 다르긴 하겠죠. 그래서 다그치기보다는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는 것들이 좀 더 좋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만 7세가 지나면 이제 좀 더 성장을 하게 돼요. 이때는 아이들이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 하게 돼요. 자기가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사실대로 말하게 되면 벌을 받거나 창피하기 때문에 또는 다른 관심을 얻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말들을 포장을 하게 되죠. 어떤 저학년 시기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의 꾸중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0점 맞지 않았는데 100점을 받았다고 하거나 칭찬을 받지 않았는데 칭찬을 받았다고 꾸며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이 학교 생활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꼬치꼬치 캐묻고 이제 잘못을 발견하게 되면 엄격하게 혼을 많이 내는 부모님의 자녀 아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거짓말의 유형은 주변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은 말들을 꾸며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자기의 소망을 상상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거나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거짓말은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의 이후로 나타난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갚음을 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나쁜 기도 하고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비밀을 지키려고 하는 거짓말은 비교적 선의에 이제 행하는 거짓말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른들도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보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너의 이야기를 다 믿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그거는 신뢰에 대해서 조금 손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단순하게 한두 번의 거짓말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상황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근데 양육자도 나름 노력을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개선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조금 양육 태도가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상담이 요구가 되는 시점이 또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 부모님이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거짓말임을 일단 알았을 때는 이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셔야 됩니다. 줄이셔야 됩니다. 아니,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것은 아이한테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게 되는 상황이 유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착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요.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들통난 것에 대한 기분, 예를 들어
죄책감이나 창피함 등을 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고요. 지난 잘못의 시시비를 가리기보다는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었을까를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자신의 행동과 인격을 좀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스스로 나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이 들면 나는 나쁜 사람이야, 또 나쁜 사람인 것으로 비약하여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정서적인 안정 이렇게 해주는 것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아이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진실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거짓말을 했다고 심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보다는 원망감이나 더 안 좋은 느낌을 더 심화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모 자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그에 대한 엄한 체벌은 또 다른 비행동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양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또 아이가 잦은 거짓말을 했지만 또 심증을 가지고 아이를 몰아세우거나 조금 의심을 하는 눈초리를 보게 된다면 아이의 행동이 점점 부정적인 행동이 더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는 아이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해주기를 너무나 원하죠. 근데 이제 아이들도 연령에 따라 그런 유혹에 또 빠지게 되기도 해요. 은연중에 또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고학년 때부터 하긴 하지만, 고학년 밑에 학년 같은 경우는 어떤 성인이 하는 거짓말과는 좀 다르게 어떤 의도성보다는 어떤 자기 희망사항이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부분들, 부모님과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걸 피하기 위한 행동들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 찬찬히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거짓말하는 순간이 보여졌을 때 우리가 현명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